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만 지속될 줄 알았지만 얼마 전부터 속이 안 좋다던 친정엄마는 병원을 다녀오셨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말기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판정 소식으로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평생을 내 옆에만 있을 줄 알았던 엄마와의 이별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어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엄마의 상태를 알렸고 당분간 엄마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죠. 몇 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기 들었다. 애들 데리고 친정 갔다며. 사돈 지금 상태는 어떠시니? 하며 물으셨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고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사돈 안보험은 가입했니?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들어놓으신 거 태약 안 하고 가지고 계신다 말씀드리니 다행이다. 병원비 무시 못할 텐데. 돌아가시면 너가 첫째니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험금이랑 재산 잘 챙겨놔라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엄마를 두고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죠. 전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시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시어머니랑 통화하는데 예의 없이 전화를 끊니? 소리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 타령하는 사람이 아픈 엄마를 두고 돈 생각부터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어머니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 아직 살아계세요. 지금 어머니 태도가 얼마나 이해 없는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재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실 수 있어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 내가 그런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야. 너가 오해했구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생각에 별뜻 없이 말했구나. 하며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어머님이 이런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되레 미안하다며 어머니께는 자신이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엄마가 계셨고 제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를 보내기 전 우리는 마지막 여행으로 엄마가 보고 싶다는 동해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에게 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동해 바다 보러 간다며? 나 너무 서운하다. 너는 나랑은 안 가고 너네 엄마랑만 여행 가니? 나도 죽을 때 되면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해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지난번에도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너는 왜 매번 나한테만 까칠하게 구니?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말이 헛나와서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타박하는 거 아니니? 말하더라고요. 아픈 엄마에 대해 죽은 사람처럼 대하고 잘못은 본인이 했는데 왜 저렇게 말하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저는 어머님, 말을 할 때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은 별 생각 없이 하시는 말이겠지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말 실수하는 것도 한두 번이셔야죠. 매번 어머니 연락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 줄 아세요? 앞으로 이렇게 제 속 빡빡 긁으실 거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가 먼저 전화는 못할 망정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돼서 먼저 전화했는데도 이러니? 어디서 감히 시어미를 가르쳐 들어. 확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야?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른이라고 다 맞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상황 파악 못하면서 주둥이 나불대는 시어머니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심지어 남편한테 본인 입장에서만 말하는 시어머니는 나이를 똥구녕으로 먹은 사람이 분명했죠. 남편에게 어머니와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잘못 말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지금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났으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게 넘어가는 것이 서로서로 좋을 것 같다며 이번 주말 점심 식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셨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기 싫어서 먼저 다가가 어머니 지난번 통화 때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했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욱해서 말이 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죄송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자신도 앞으로 말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사과를 하며 자연스러운 식사 자리로 이어나갔습니다. 식사 도중 아버님께서 친정엄마의 안부를 물으셨고 최근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의사 선생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어머님은 그럼 보험금 얼마 나오니? 하고 물으시면서 보험 한 개만 든 건 아닐 테고 몇 개 들었으면 보험금 엄청 나오겠다. 더구나 아파서 죽는 거면 말이야. 하셨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꾹 참고 금액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럼 나중에 정리하고 나면 좀 여유 생기겠다. 그때 나 모피코트 하나만 사주면 안 되니? 친구 중에 나만 없어. 다들 며느리고 아들이 사줬다는데 말이야.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가족들 모두 정색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어머님께 아픈 사돈 걱정은 안 하고 모피코트 타령이냐고 면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번에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뭘 그만해요. 너가 첫째기도 하고 지금 사돈 돌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너한테 떨어지는 몫이 크지 않겠니? 동생들이랑 똑같이 나누지 말고 잘 생각해서 가져라.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색하며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하니 어머님은 보험금 받고 하면 나 모피 사주기로 약속한 거다 하고 웃으셨습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 시어머니한테 없는 정마저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견디다 못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너네 엄마 주둥이 나불대는 모습 봤지? 이게 너네 엄마 실체야. 무식하기 짝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나이는 똥꾸녕으로 먹었는지 말기암 사돈 앞두고 모피코트 타령하는 게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할 소리니? 마음 같아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버리고 싶은데 내 손 더럽히고 싶지 않아 참는 거야. 나 더 이상 이 또라이 같은 여자 면상도 보기도 싫어. 이제 시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깐 이 집에 다시는 안 올 거야. 너가 선택해. 나는 너네 엄마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가 내 의견 못 따르겠으면 우리 이쯤에서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을 보며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장모님 아프신데 무슨 모피코트 타령이야. 미쳤어? 진짜 나이 먹으면 사람이 처신머리를 제대로 해야지.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당장 사과해. 소리쳤고 옆에 계시던 아버님 역시 어서 며느리에게 사과해 당신. 당신이 이번엔 100번이고 잘못했어. 하며 언성 높이셨습니다. 평소 화를 내지 않으시는 점잖은 아버님이 소리치는 모습에 어머님은 놀라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쟤도 지금 시어머니한테 또라이 같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하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두 남자는 우는 어머니한테 이번 일은 무조건 잘못한 짓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이 덜 풀려 아 그리고 아줌마 저승 가는 날 연락은 주세요. 나도 신나서 모피코트나 한 벌 사게. 한마디 날리고 나와 버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가시는 길 시어머니가 인사하는 꼴은 보기도 싫어.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한테는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셨고 장문의 편지도 보내셨지만 저는 용서를 할 마음이 추워도 없어 일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죠. 개념을 밥 말아먹어 무식한 언행을 하는 시어머니와 연을 이어가는 이 시댁 없는 셈치고 맘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네요. 그렇게 시댁에 발붙이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연을 끊고 1년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 유방절제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가 본인이 입을 잘못 놀린 탓에 이렇게 된 것 같다며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상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단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준 마음의 상처가 커서인지 다시 볼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